그리고 제가 또 18평형 조그만 아파트에 애들 데리고 전세 살 때인데 스님께서 우리 집을 한번 오시겠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모이가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하느냐 깊은 고민에 빠졌죠. 그러다 도리 없다 국수하자. 네. 그래서 탄호 스님께서 저 조그만 아파트에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냥 국수 한 그릇 대접했던 네. 그게 저 평생에 아주 그 감사함으로 네. 남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국수를 대접했다기보다는 저희들 그렇죠. 집에 그렇죠. 와줘서 그렇죠. 그때 제가 막내딸이 나가지고 아주 100일 전후도 안 될 그때였는데 그래서 스님께서 와준 것 자체가 우리 집안 전체가 이것도 크나큰 값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서 안녕하세요. BTN 신행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큰 가피 중에 하나는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분들은 내 마음속 환한 등대 같아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맬 때 좋은 방향을 알려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게 존경하는 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죠. 불가에도 이미 입적하셨지만 여전히 불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큰 스승들이 계시죠. 법정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탄호 큰 스님. 네, 스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의지했고 나를 지켜주셨던 혹은 나를 지켜주는 스승으로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오늘 만날 분도요. 이렇게 귀한 스승과의 인연 덕분에 부처님 가피 속에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불교계의 제가 불자 대표로 큰 어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동건 변호사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청년 시절 탄호 스님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50여 년간 제가 불자 모임에 헌신해온 오늘의 주인공 김동건 변호사. 대학 시절 제가 불자 모임 활동을 시작으로 법관 시절에는 법원 내 제가 불자 단체를 이끌고 2005년 서울 고법원장을 끝으로 30여 년간의 법관직을 정리한 후에는 참여불교 제가연대, 불교포럼 등 사회 각계 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을 이끌어온 불교계 거목이다.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온 김동건 변호사의 아름다운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김동건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워낙 뭐 변호사님이 바쁘시고 또 그럼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종단에서도 큰 일을 많이 하셔서. 네네. 네. 오늘의 이 자리를 잡는 게 몇 달 전이었었다고 해요. 네. 이렇게 함께 정말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자격도 안 되는데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뭐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워낙 네. 변호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분이 김동균 변호사님과 손혜영 여보살님은 초면이 아니시라고 들었습니다. 아유. 변호사님 어떤 인연이세요? 눈 감고 싶어요. 2014년도 4월 초파일 때에 예. 불자 대상을 같이 타는 인연입니다. 예. 부처님 상을 받는데도 두 분이 함께. 네. 특별한 인연이시네요. 네. 그래도 오늘 저는 선우영녀 보살님께서 사회하시는 것 맡으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희한한 인연이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피 이제 보통 인연은 아니죠, 스님 사실은요. 네. 부처님한테 상 받은 건데 나란히 단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네. 전생에 필시 가까운 도반이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스님.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피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이 가피 프로그램 주인공으로 나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제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 항상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가피라고 해서 무엇을 강조할 것도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으신 말씀이세요. 예. 예.
변호사님은 평소에 부처님 가피를 떠올리는 순간이 많으셨나요? 저희들은 뭐 법조인 생활하고 예. 그다음 불자로서의 생활이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항상 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항상 가피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못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항상. 너무 가피를 많이 받으시니까요. 그렇죠. 아니, 삶의 그 자체니까. 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법을 하시잖아요. 예. 그 세속의 법과 부처님 법 글자도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불교의 법을 이제 그 수행하는 수행자이지만 같은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면 세속의 법은 인간을 기준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은 모든 생명체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켜야 될 규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 사회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원흉무이한 법의 극히 일부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법이란 것은 도덕과 종교와 윤리 규범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다라고 이꼬르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항상 그것이 일부라고는 생각하고 사회법을 집행하고 다스리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 법조인도 그렇지만 정치가도 그렇지만 이게 사회에서 왜 우리 보살들을 평민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런 분들은 정말 큰 보살의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죠. 평등하게 이렇게 잘 보시고 그러니까 사실 쉽고도 어려운 직업 같아요. 그죠, 스님? 그냥 촉도 좀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원력이 있었으니까 이 삶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시고 직무를 보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거는 빼고, 그렇죠. 좀 정말 큰 보살님들이 좀 그런데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스님? 김동건 변호사님은 사실은 이제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들에게 아주 든든한 그 법계의 후원자시죠. 종단에 큰일이 있거나 하면 항상 이제 자문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법에 대해서 방향도 알려주시고,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네요. 아주 불교를 쏙 빼고 김동건 변호사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스님. 그럼, 어떠세요? 내 인생의 불교의 의미는? 제가 오늘로 만 74세입니다. 네. 나보다 동생이네, 뭐. 1946년 11월 2일생이니까. 그런데 그 37년 전, 제 인생의 절반 전인 83년 5월 달에 우리 탄화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후반까지 한 10여 년 이상은 제가 스님으로서는 탄화 스님을 유일하게 알고 계셨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화 스님과 인연으로 이 가피라는 이런 또 좋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보니까는 내 인생의 절반을 딱 잘라서 그 전반부를 나를 있게 지탱하게 해주신 분이구나 라는 측면에서 특히 오늘을 기해서 이 자리에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저로서 좀 더 한의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이에요. 네, 스님. 불교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변호사님. 우리 이제 변호사님 이렇게 호칭을 할 때 불교 포럼 상임대표. 근데 그 불교 포럼이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그야말로 아주 각계각층 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아마 한 8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불교 포럼을 만들 때에 이제 문화, 체육, 그다음에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무원 이런 여러 단체의 대표들을 뽑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총장님과 중앙신도회장님이 참여해서 각 분야에 우리가 한 15분 내지 한 20분씩
사회 불교계 지도자들을 한 모아서 포럼을 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주선을 해서 규약을 만들고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끝나고 나서 이 8분이 공동 대표로 되었는데 상임 대표를 두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규정 만든 사람이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래가지고 더 큰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조금 한 발 물러서겠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규정 만들고 출범시키고 조직한 사람이 맞는 게 좋다라고 하다가 지금 8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저희들 법회 같은 거 할 때에 강사 초빙 같은 것도 전적으로 저희들이 그 집행위원들, 운영위원들, 공동대표단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또 항상 그런 모임을 법회 포럼을 하면은 한 17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꼭 모여 가지고 참 우리 불교계로서는 상당히 좀 든든하고 좀 괜찮은 모임이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금년 동안에는 대면 포럼은 못 해가지고 비대면 포럼은 못 만들고 약간 잠복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불교계 전문가 그룹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전문가 그룹이 한 단체를 구성한 건 불교계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오셨는데 지나온 삶을 좀 보면 변호사님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잘 사는 길인가를 늘 고민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고등고시 하고 이러니까 책 읽고 머리 채우는 데는 일각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제 군에 가서부터 흔히 이제 불교 서적을 많이 읽게 되었어요. 법과대학 1학년이면 제가 65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경 박사님이 원호사상연구라는 책을 출간을 하고 광화문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한번 따라가자 그래서 그 출판 기념회를 한번 보고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런 책이 나오면 출판 기념회 하면 이렇게 성실을 이루고 되는구나라는 약간의 그런 희망도 가지고 또 법과대학 다닐 때 저희들은 주로 고시 공부하잖아요.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유일하게 살 길이니까요. 고시 합격 안 하면은 또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면도 있고. 그런데 그때 교정에 보면은 가사를 입으시고 그 모자, 멍거지 모자 있으니까 그거를 쓰시고 우리 서울법대에 출입하시는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신가 알아보니까 바로 타너 스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금강경 강의를 한다 그래서 그때는 금강경이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강의를 한두 번 들어도 사실은 내가 저 스님한테 금강경 강의를 접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전혀 모를 때고 오로지 학교, 속세, 법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군에 사법시험 되고 결혼하고 이제 군에 가가지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머리를 채우는 데는 도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 서적을 읽기 시작을 하고 그래 75년도에 이제 법관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우리 선배님들 정도 해서 특히 타너 스님께서 40대 후반에 오대산에서 서울로 내려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접촉한 젊은 사람들이 서울법대생들이었습니다. 저희들보다 한 4, 5년 선배님들이죠. 그분들이 뭐 나중에 교수 불자회 회장도 하고 또 기업체 같은 데 가서 CEO를 하면서 참 뭐 종단에 와서 신도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는 뭐 저기 여러 가지 활동을 사회에서 많이 하는 그 선배님들이 있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또 탄화 스님께서 대원암에 오셔가지고 주로 계시면서 저희들 법회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교재도 없고요. 강의안도 없고 칠판에 써놓고 그냥 일필휘지로 하니까는 그때 신명은 나는데 받아 적기는 다 한문으로 받아 적지만은 한문이 저희들이 잘 모를 때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뭔가 하나 잡아도 잡겠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스님께서 또 70년대 후반 되면 이미 하카리에 예. 충남 대전시 유성구 하카리 학이 내려오는 모양의 동네라고 해서 그때 추성낙지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추성이 원래 자광사라는 소리 있잖아요. 추성이 이제 좀 말씀하시죠. 추성낙지라는 게 추성이 북두칠성입니다. 네, 추성이 낙지한 곳이 이곳이다. 그러면서 자광사를 열고 창건하셨네요. 열고 계셔가지고 대전도 좀 자주 내려가고요. 마침 제가 79년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있다가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광사는 뭐 주중이든 주말이든 스님만 계시면 갔구나. 갔죠. 네. 그리고 제가 또 18평형 조그만 아파트에 애들 데리고 전세 살 때인데 스님께서 우리 집을 한번 오시겠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모이가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하느냐 깊은 고민에 빠졌죠. 그러다 도리 없다 국수하자. 그래서 탄화 스님께서 저 조그만 아파트에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냥 국수 한 그릇 대접했던 그게 저 평생에 아주 그 감사함으로 남은 것 같아요. 제가 국수를 대접했다기보다는 저희들 집에 와줘서 그때 제가 막내딸이 나가지고 아주 100일 전후도 안 될 그때였는데 그래서 스님께서 와준 것 자체가 우리 집안 전체가 이것도 크나큰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그때까지는 그밖에 스님들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을 때고 그래서 아마 탄화 스님하고 그런 특별한 인연이 맺혀진 것이 아닌가. 아주 특별한 인연이시네요, 말씀. 정말 그렇습니다. 복을 많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제 곁에서 지켜보면 이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개 이제 결점이 보이기 마련인데 탄화 스님 같은 분은 아주 빈틈이 없으시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본 탄화 스님 어떤 분이셨어요? 글쎄 월정사 방상굴에 계실 때는 가서 말 잘못했다가 하면 혼도 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제가 그 충청도 가면 윤봉길 이사 사당에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가을에 그 사당에 가서 한번 쭉 들러보고 제가 느끼는 바를 하카리 자강사에 계실 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생각이 조금 깊어가는구만. 그래서 또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하카리에는 앞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참 인재 양성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물론 스님들에 대한 인재 양성도 있지만 제가자들에 대한 인재 양성에 각별히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선배 제자들이나 저희들 때 2대 제자들도 전부 다 스님께서 인재 양성을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하원불교대학 얘기도 나오고 그때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에게 탄화 스님은 이제 큰 스님은 어떤 존재이세요? 그래서 은사 스님은 틀림없는데 그래도 저희들 집에서 저희들이 해드린 식사도 국수도 한 그릇 해주시고 이래서 또 집까지도 방문해 주시니까 우리 가족이 그때 딸들이나 우리 집 사람들도 항상 스님 문제 그만 때로는 좀 친부모 같은 그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탄화 불교 문화 재단을 만들려 그러니까 그 일정한 요건에 재산을 출연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탄화 스님의 유가족들이 출연한 재산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고 그래서 그때 쌍용그룹의 CEO로 있던 그 선배 명호근 선배님이 조금 더 출연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예. 마침 그 당시에 이진희 문화공보부 장관님이 저희들 서울법대 선배이시고 또 저하고 주말마다 서울서 그때 테니스를 한참 같이 치고 이럴 때가 돼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한 3, 4개월 내에 단어불교문화재단 설립은 굉장히 좀 쉽게 저희들이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법인을 허가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84년도였거든요. 특히 종교하고 관련된 거는 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안 해줬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맞습니다. 예. 그 재단 법인이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예. 지금은 누구나가 이제 신청만 하면 비영리 재단을 예. 일정 조건만 갖추면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그때 정말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출범을 하니까는 제가자들 중심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월정사 스님들이 참여를 안 하시겠다. 어머. 왜냐하면 그때 이제 처음 하니까는 이 재단법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또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재단법인의 중요성을 아는데 예. 그래서 월정사랑 큰 사찰이 있는데 또 별도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스님들의 아직 이해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자들 중심으로 출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자들이 이사장 나오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사동 내거리에 또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부페도 하고 또 거기서 하다가 또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예. 약수동으로 예. 강북으로 지하철 역옆에 옮겨가지고도 하고 이랬는데 참 스님이 안 계시니까 의식을 진행할 때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일반 사람들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서동각 동국대학 총장하신 분도 이사장으로 모셨고 그다음에 김표진 교수님도 모셔보고 좀 발버둥을 쳤지요. 아이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애쓰셨네요. 그래서 이제 단어 스님 5주기, 10주기, 15주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신문회관, 시내 강남의 르네상스 호텔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주기 법회 행사도 여법하게 치르고 이랬는데 15년 지나고 나니까는 도저히 못 버텨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스님 탄신 100주년이 아마 2013년인가 이때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월정사에서 문도회하고 월정사가 크게 행사를 하면서 스님들이 우린 도저히 못하겠다. 스님들이 맡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거 스님을 이사장으로 모셔가지고 해거 스님께서 단어 대종사 기념 박물관을 강남에 크게 하나 맞습니다. 지어 주셔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제가자 되신 쪽에서 많이 애쓰셨네요, 사실은. 애쓰셨으니까 됐죠. 네, 그러니까 된 거죠. 만약 스님들 같으면 재단 법인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잘 몰랐을 거고 아마 안 만들었을 겁니다. 안 만들었었죠. 그 당시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니까 뭐 우리 그냥 문중에서 모임하고 추모하면 됐지 왜 그런 거 왜 만드느냐 막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자강사에 3층 콘크리트 건물로 법당 3층으로 크게 지었거든요. 그거 짓는데도 빚내가지고 아이고 혼났어요. 또 모금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그 법당도 하나 지어보고 다 그랬습니다만 역시 그런 업무는 요즘 시대에는 스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얼마 전에 종단에서 법인법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저게 스님이 3분지가 이사가 돼야 되고 이사장은 반드시 스님이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스님이 6분으로 모시고 제가자는 3사람으로 그 법인법 취지에 따라서 했습니다. 아마 월정사 주지 스님께서 앞으로 단어불교문화재단이 좀 더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외부 인사들을 많이 영입해서 맞습니다. 확대폭으로 나가야지 자꾸 안쪽으로 안 돼요. 스님 위주로 하면 오히려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지금 단어불교문화재단도 좀 앞으로 잘 되길 바라면서 이제 저희들이 아마 손 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좀 더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밖으로 외부적으로 활동은 이제 제가자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스님. 꼭 전문가가 있어야죠. 그렇죠. 애들 심부름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 호흡 신장 역할도 좀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호흡 신장이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죠. 그럼요. 스님. 예,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도 저게 제가 불자 모임에서 활동한 그 물론이고 법관 시절에도 법원 내 제가 불자 단체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다고요. 불자 모임에 더욱 애정을 갖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탄원 스님 열번에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참선 쪽에 좀 관심이 많자 예. 제가 승가사에서 해인사 원당함에 해암스님 법문을 한번 들은 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마침 88년도 제가 대구에로 발령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주말 주중 틈만 남아 이제 해암사 가는 거지. 쳐들어가는 해인사 거죠. 이렇게 하셨네요. 예, 이제 해인사 원당함을 예. 쳐들어갑니다. 가면은 매달 셋째 저기 토요일 날 밤에 하는 정기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법회도 있고 예. 때로는 저 혼자 가면 저 혼자 두고도 1시간 동안 법회 주시고. 법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선 쪽에도 이제 눈을 조금 뜨고 있다가 제가 이제 90년도에 사법연수원 교수로 올라왔어요. 그 연수생들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20년 전에 내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가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다루마회를 제가 조직을 했어요. 예. 그 다루마회를 조직해서 이제 스님들 모셔서 얘기도 듣고 또는 불교 교수님들 얘기도 좀 듣도록 만들어주고 또 버스 한 대 해서 1박 2일로 또 이제 뭐 해인사 원당함 철야 전지도 정기를 가보고 예. 또는 사원사 가서 철야 기도하고는 보궁을 해서 예. 비로봉 등산 한 바퀴 돌고 그런 거를 사법연수원 교수 2년을 있으면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가 이제 법원으로 넘어오니까 그때 이제 서초 반야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서초동에 법원이 있을 예, 테니까 법원 내 판사, 변호사 일부, 검사 일부,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서초 반야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서초 반야회를 만들어서 예술의 전당 뒤에 거기 이제 배도문 스님 네, 도문 스님. 예. 계시는데 대성사. 대성사 예. 도문스님. 저희들 고정적으로 법문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해주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쭉 이제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한 3명, 5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 저기 보조 스님이 예. 저 송강사에서 결사 처음 했을 때 장면이 보니까 한 5분, 4밖에 안 모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원용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시작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참 그 숭산 스님 밑에 계시다가 화계사에 계신 그 외국 숭산 스님. 아니 저기 현각 스님. 예, 현각 스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3분 할 때에는 막 40명, 50명씩 왔어요. 예. 그러니까 막 신심이 나가지고 현각 스님도 막 신나게 그렇죠. 해 주시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경험했고 또는 뭐 동국대학교 교수님들, 스님들 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서초 반야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뭐 수덕사다, 예. 뭐 해인사다, 또 그다음에 네. 또 경주 남산이다 이런데 또 항상 한 번씩 현장 법회도 떠나면서 쭉 키워줘가지고 뭐 서초 반야회를 지금까지도 우리 후배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1박 2일 모임 갈 때는 저희들도 선배로서 부르고. 한번 따라가기도 하고 예. 네. 그래 아마 요즘 아마 저기 매월 법회를 우선은 무상사 여기서 하는 걸로 예. 우리 여기 사는 그래 예, 좋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하고 있어서 오늘 특히 무상사를 와 보니까 특별히 더욱더 인연이 있는 거 깊으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제거 활동을 아주 많이 하셨네요. 그 최고네, 최고. 네. 아닙니다. 예. 정말 보살행이죠. 예. 네, 네. 예. 서울 고법원장 끝으로 예. 네 30여 년간의 그 법관직을 정리하면서
제가 불자 연대를 이끌어오게 되셨잖아요. 예. 근데 불자 법조인들의 어떤 사명이 있으셨으면 하는가요? 네. 제가 이제 서울 고등법원장으로 있을 때에 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시효 과정이 예.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강 스님께서 들어오라고. 네네. 아유, 저 바빠서 안 됩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 동불 시효 과정 2기로 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장을 그만두고 이제 앞으로 그만 내가 변호사를 하면서 이 불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그러다가 그 참여불교 제가연대하는 박강석 교수님하고 박강석 교수님. 제가 평상시에 좀 가깝게 지냈습니다. 네. 서로 얘기를 좀 하다가 그래 제가 불고 대표를 좀 맡아달라. 아이고 맡고 나니까 저는 시민단체는 뿔난 사람들이 모이는 데인 줄 알고 제일 처음에 갔거든요. 예. 거기도 가니까 결국은 사람하고 돈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 참 뭐 기금이 없으니까는 네. 무슨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 직원들 한 6, 7명 있지 기본적인 급료를 줘도 참 그런 것이 헤쳐나가는 것이 예. 제가 뭐 서초 반야 이런 거는 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큰 비용 문제가 안 생기고 회비 2만 원 내려가면 열심히 잘 내지만 네. 제가 제야 운동으로서 참여불교 제가연대 상임 대표를 해보니까 아이고 정말로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맡았을 때 마침 그래도 아마 그 앞에 계셨던 법장 스님께서 예.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다음에 지관 스님 총무원장 하실 때에도 좀 많이 도와주셨고 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제야 운동을 하면서도 종단하고 너무 척질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끌어 나갔습니다. 네, 좋다. 다만 거기에 이제 교단 자정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종단하고 항상 입장이 좀 대립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제가 중화를 시키면서 나가고 거기에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예, 있습니다. 그는 막 우리 종교 자유, 정부의 종교에 대한 중립 그것이 우리 2000년대 들어와서는 기독교 세력이 세지면서 맞아요. 불교가 오히려 종교의 자유나 종교의 중립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래 그런 사례를 전부 모으고 외국 판례도 모으고 이래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들 양재동에서 판교까지 가는데 왼쪽에 높은 철탑에 광고탑이 안 있습니까? 예, 예. 거기에 보면 지저스 러브스 맞아 있어요. 지저스님. 그렇죠. 모든 국민이 서울 시민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그 옆에 땅은 개인 사유지일지 모르지만 그 공간은 공적 영역이다. 그렇죠. 그런 공적 영역에서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때 서초구청에서 그다음부터 일체 광고를 못하게 했는 그런 예도 있고요. 예. 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너무 좋은 일이다. 그건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중립 그러면서 사는 우리가 불교계가 오히려 물론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핍박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학문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좀 많이 해놓은 것이 있고 정말 김동근 변호사님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밑에 이제 사단법인 불교 아카데미가 하나 있었는데 예. 거기서도 보면 우리도 예전에 이제 한 6개월 코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1기, 2기, 3기 원우들을 모아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걸 하면은 이것 자체가 우리 제가연대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1기부터 해서 저희들이 1기로 등록을 하고 그것도 10기를 해보니까 예. 그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각종 CEO 과정들 다 물어보면 10분 하면 잘 버틴 겁니다. 예, 10분 하고 계속 버틴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때 참여불교 제가연대 대표를 한 5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새로운 인원이 예. 영입이 되게 참 어렵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대인들은 보니까 저희들도 불교대학도 하고 이렇게 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제 수행 프로그램 다 하면 예. 처음에 하면 이제 새로운 인연들이 좀 오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어렵습니다. 다 이미 너무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놓으니까 부탁해야 이제 겨우 이제 마지못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료할 때에는 예. 후원 회원 들으라고도 카잔에 부담을 주잖아요. 남은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 10,000원이라도 출발하면 그게 이제 후원 회원이 되면서 외연이 넓어지는데 그렇죠. 제가 변호사를 하니까요. 어디 가서 돈 달라 소리를 못 하겠어요. 네가 내고 하지 왜 남 보고 돈 내라 그러냐고. 그래서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든지 하려고 하면 후원금 내라 소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스님들도 그게 좀 약하고요.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좀 약하고. 네. 내가 이거 불교를 믿으면서 우리 불자들은요, 막 돈 내라 막 이런 말 안 해요. 마음에서 느껴서 당신이, 왜냐면 그게 빚이 되니까. 내가 강요하는 것도 빚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 뜻만 말하고 당신이 그 다음에 우러나서 하셔야지 내가 그냥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난 그래서 너무 이 불교가 좋은 게 나는 내가 체험을 하고 느끼니까 하물며 부부 사이도 바람이 없이 내가 남편한테 하는 행동, 남편이 돈을 벌어다 아내한테 주더라도 바람이 없이 당신하고 일심동체니까, 그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다. 그러면 안 사람은 집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남편 오기 전에 다 일해주고 음식하고, 그죠? 다 그것도 갚는 거거든요. 근데 생색을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내가 50년을 우리 남편 결혼해서 우리 남편한테 3년 내가 받아먹었어요. 3년 받아먹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받아먹었지만 나는 되레 더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너무 세서 우리 아빠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통장을 딱 우리 아빠 드려서 우리 아빠가 쓰게끔 했지만 그런 마음, 그거는 나한테 적응이 된 오늘날 내가 70 넘어보니까 너무 내가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스님. 내가 절에다가 이렇게 붓다에다 이렇게 보시한다. 이거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내물어서 주위가 다 행복해진다. 이거 주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 스님,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하실 때 무상보시를 꼭 잊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껏 이제 법전으로 살아오시면서 불교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셨다고요. 그렇죠. 부처님한테 신세 너무 많이 졌죠. 아니, 부처님한테 신세 져도 돼요. 그죠, 스님? 네, 그럼요. 네. 누가 그때 탄호 스님께서 월정사에서 법문을 하실 때에 네. 그러시더라고요. 싸우지 말라 해도 부처님하고 싸우는 건 괜찮고 훔치지 말라 해도 부처를 훔치는 건 괜찮아. 죽이지 말라 해도 부처를 죽이는 건 괜찮아. 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기억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정말 부처님은 크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제가 연대 제야 활동 한 5년을 해보면서 또 이제 우리 제야의 시민단체로서의 그런 성격도 좀 이해를 하고 하게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조금 쉬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불교 포럼 상임 대표를 하면서 이제 종단 가까이에서 8년 동안 상임 대표를 이제 쭉 하고 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저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만 74세가 넘었으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불교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좀 해볼까, 이제 과연 방향은 뭐로 잡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게 우리 김동건 변호사님의 가피가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 김동건 변호사님 만남 스님 어떠셨어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보리심이라고 있거든요. 보리심이 이제 뭐냐 하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고 원력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제 보리심이죠. 그 보리심의 향기가 우리 변호사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일찍이 이제 대학 시절 탄원근 스님의 인연으로 불법을 만나서 수행과 자병을 실천해 오시고
현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 김동근 변호사님의 삶은 이 삶을 우주법계에서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보리심이거든요. 그 보리심의 실천의 장으로 살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앞에는 모든 원력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끝으로 특별한 질문 하나를 해볼까 해요. 네. 꿈에라도 타는 스님이 김동근 변호사님을 찾아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탄핵 불교문화재단도 여법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항상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아니에요. 수 다 있는 하신 것밖에 거예요. 없지 않는가 싶고 네. 그다음에 조그만 불사에도 참여를 해보고 좀 그리 했는데 이제 그만두면은 참 어디 조그만 사찰에 문직이라도 하면서 빗자루 들고 매일 또 도량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싶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참 아름다운 인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마음이 찡하잖아요, 스님. 네. 김동근 변호사님 앞으로도 불자님들을 위해서요.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네. 끝 인사에 앞서서 네. 오늘부터 새롭게 마련된 시간입니다. 바로 BTN 프로그램을 보고 붓다이를 후원하게 된 후원자분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좋다. 남기정님, 네. 박기정님, 서순희님, 어경희님, 김은희님 가족입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붓다이 후원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은 공덕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BTN 신행 이야기 가피 시청하시면서도 붓다이 후원 전화 1855-0108번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람이 행복함을 느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행복함을 느끼는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될 때가 바로 추억이라고 합니다. 불과의 인연, 그 특별한 추억을 떠올리는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면서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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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영 찍겠지?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게 좋더라고 나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